에어컨 전기세 절약 비법 당신이 몰랐던 결정적인 습관. 에어컨의 이 기능만 잘 쓰면 하루 24시간 틀어도 전기요금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어컨을 켜는 순간마다 매달 10만 원씩 손해를 봐왔던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저는 35년간 전국을 다니며 에어컨 설치를 해온 설치기사 김영택입니다. 수많은 브랜드와 다양한 모델을 직접 다뤄본 경험자입니다. 고객님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갈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대부분 에어컨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가정은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작년 여름 제가 관리 중인 한 고객은 월 전기요금이 단 2만 8천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집은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을 사용했는데 12만 원이 나왔죠. 그 차이를 만들어낸 핵심은 바로 사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무더운 여름철에도 시원함은 그대로, 전기요금 걱정은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가 걱정되지 않고 심지어 정부로부터 최대 70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전기요금 때문에 잠 못 드는 여름밤 참지 마세요. 전기세 절약을 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주변에 더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단순히 아끼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습관이 만든 전기세 폭탄. 많은 분들이 에어컨 사용 시간이나 설정 온도 때문에 전기세가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바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실수, 외출 시 무조건 끄는 습관. 잠깐 나가는데 에어컨을 꺼야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먹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왜일까요?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외출 후 돌아와 에어컨을 켰을 때 처음 5분간은 평소의 3배 가까운 전력을 사용합니다.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설정 온도까지 낮추려면 실외기가 풀출력으로 돌아가야 하죠. 이건 자동차로 따지면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고속주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가 가장 많이 드는 구간이죠. 반면 에어컨을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하여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라면 에어컨을 켜둔 상태가 더 절약됩니다. 몇 시간 이상 장시간 집을 비울 때만 꺼도 됩니다. 잠깐 마트에 다녀오거나 병원, 미용실 방문 정도는 켜둬도 오히려 이득입니다. 두 번째 실수, 제습 모드에 대한 오해. 제습은 바람이 덜 나오니까 전기도 덜 쓰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냉방과 제습 모두 실외기가 동일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 전기 소모량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제습은 조용하고 바람이 덜 나올 뿐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습 모드를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습도가 높은 날이나 장마철에는 제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온도 조건에서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제습 모드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사용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제습으로 켜기보다는 12시간 정도 냉방으로, 실내 온도를 낮춘 후 제습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원함은 유지되면서 습도까지 잡을 수 있어 최적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람 방향만 바꿔도 전기세가 절반.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켜도 실내가 시원하지 않다? 그렇다면 바람의 방향부터 다시 설정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직접 설치한 두 가정의 예를 들어볼게요. 두 집 모두 같은 평수, 동일한 모델의 에어컨이었지만 한쪽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쪽은 위로 향하게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전기요금에서 무려 5만 6천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대부분은 바람이 발끝에 닿으면 시원하다고 느껴 아래 방향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차가운 공기는 원래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아래로 향한 바람은 바닥에만 맴돌고 위쪽은 덥게 남습니다. 이때 실내 센서는 여전히 더움을 감지하고 실외기는 계속 작동합니다. 효율적으로 냉방하고 싶다면 바람을 천장 쪽으로 올려주세요. 냉기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퍼지며 실내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이 방식이야말로 냉방 효율을 높이고 전기 소비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에어컨 앞 가구, 놓치기 쉬운 전기 낭비 요소. 또 하나 자주 하는 실수는 에어컨 앞이나 아래 가구나 가전제품을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바로 앞에 장롱이나 냉장고가 있다면 냉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합니다.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셈이죠. 에어컨은 바람을 멀리 퍼뜨려야 실내 전체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구조 변화 하나가 실내 냉기 흐름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전기세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온도나 시간보다도 중요한 건 바람의 방향과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리모컨의 마법 버튼 하나로 전기세 반값?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리모컨 버튼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오토 AUTO, AI, 에코, 절전 등 이름은 달라도 기능은 같은 자동 운전 버튼입니다. 이 기능을 저는 30년 동안 마법 버튼이라 부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은 실내 온도에 따라 알아서 출력을 조절합니다.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줄이고 필요할 때만 작동합니다. 일반 냉방 모드처럼 계속 풀출력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켜놔도 전기세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일반 냉방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93,000원이 나왔고 오토 모드를 활용한 집은 57,000원에 그쳤습니다. 리모컨에서 해당 버튼을 꼭 찾아보세요. AI, SMART, ECO 등 어떤 이름이든 같은 기능이 숨어 있습니다. 오토 모드의 함정? 알고 쓰면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자동 모드도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 모드는 처음 30분 동안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합니다. 이때 계속 리모컨을 만지거나 끄고 켜면 AI가 혼동을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설정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래된 에어컨의 AI 기능은 기대 이하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전 모델이라면 일반 자동 모드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사용자의 감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너무 춥거나 덥다고 느껴지면 온도를 1도씩 미세하게 조절해 주세요. 자동 모드는 특히 가족 수가 자주 바뀌는 집, 방문객이 많은 집에 효과적입니다. 반면 패턴이 일정한 12인 가구는 일반 자동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냉기가 안 퍼진다? 창문과 햇빛이 원인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실내가 금방 더워진다면 문제는 창문입니다. 특히 남향 베란다나 통유리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햇빛은 실내 온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켜는 건 마치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안에 난로를 켜놓는 격입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햇빛 차단에 특화된 암막 커튼이나 열차단 블라인드를 사용하세요. 실제 실험 결과 암막 커튼을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였습니다. 단순한 온도 차이처럼 보여도 전력 소비는 2배 이상 달라집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엔 반드시 커튼을 닫고 가능한 밝은 색의 차단제를 사용하세요. 어두운 색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약하거나 냄새 난다면 필터부터 보세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냄새가 나거나 바람이 약해졌다면 필터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어느 할머니 댁에서 에어컨이 곰팡이 냄새를 풍기길래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 있었습니다. 색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이 필터를 3년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청소 후 다음 달 전기요금은 15만 원에서 7만 8천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공기 흐름이 막히고 에어컨은
더 강하게, 더 오래 작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원을 끄고 필터를 꺼낸 뒤 미지근한 물로 닦고 깨끗이 헹군 후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 다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10분도 채 안 됩니다.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 특히 실내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더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기세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정부 지원 제도. 에어컨 사용을 아무리 절약해도 더 강력한 절약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세대원 중에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기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난방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면 됩니다. 단 3분이면 신청이 끝납니다. 아직도 수많은 대상자가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여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앞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순간부터 전기세 걱정은 줄어들 겁니다. 외출 시 켜두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의 적절한 활용, 바람 방향과 가구 배치, 자동 운전 모드, 햇빛 차단, 필터 청소, 그리고 정부 지원까지. 이 중 단 하나만 실천해도 전기세가 달라지고 모두 실천하면 올여름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하고 가장 저렴한 여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이 정보를 모르는 형제자매, 친구, 부모님께 알려주세요.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여름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나도 에어컨 절약 시작합니다. 당신의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웃을 수 있는 첫여름이 되길 바랍니다.